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들께서는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모두 맞추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 근거, 즉 비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헌 당규를 바꿔서 비상 상황 조건을 규정하고 다시 비대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렇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왜 의총을 열면 이런 일들이 그냥 통과가 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답을 좀 맞춰주십시오. 물론 상품 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 함께 해주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손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금주 의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내가 판사라면, 아니, 네.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인용한다. 제가 재판장이라면 예, 재판장이라면.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필요하다 우리는. 너는 이제 법원으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도 네. 인용될 거라고 그러셨죠? 네,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주 변호사 자격증은 어디서 나와요? 교도소? 그렇습니다만은 자격 요건은 미달이고요. 제가 많은 의원들 의리 방청 재판에 많이 갔고요. 그리고 면회도 많이 갔기 때문에 만주 변호사로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줍니까? 드려야죠. 그쯤 되면. 네. 뭐 만주 변호사 드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정부죠. 천하람 의원. 네. 공정과 상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게 좀 부합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그 법원 결정에 꼼수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법치라는 자산도 지금 까먹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니까요. 그래서 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이 정부는 공상 정부다. 공상. 예. SF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 예. 그런 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예. 근데 이제 공정과 상식 항상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 5년 내내 공정과 상식에 맞는가 하는 질문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법원이 그렇게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것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 구성한 것이 옳지 않다, 이런 판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길을 한번 잘못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길에서 계속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다 보면 계속 잘못된 길로 더 깊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죠. 대표하고 관계 설정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으면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회피해서 다른 수단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더 가는 셈이 되는 거죠. 민현주 의원님은 제가 네. 질문할까 봐 자꾸 제 눈길을 피하시는.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네. 되는 게요. 지금 이제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비대위 네. 설치한 것은 옳지 않다. 네. 이제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비대위 설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경우를 비상 상황이라고 정하자. 네. 그렇게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비면 비대위 뭐 비상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의총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면 그게 통과가 돼요? 나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당내에 있는 다수의 그러니까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그분들과 친한 분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이 당권이나 당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하다. 이 지금 앞으로 이제 1년 반 있다가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 반도 아니죠. 1년이죠. 이제 공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다. 우리가 참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불안. 네. 뭐 몇몇 분들은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다수의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불안감이 많이 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제가 새누리당 때부터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에 상당히 그 지도부에 뭐랄까요 순응하는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당에 비해서 근데 그런 성향에 지금 불안감이 의원들이 더 특히나 크고 뭐가 불안할까요? 공천이죠 결국에는. 공천. 결국엔 공천이고요. 그리고 그 또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공천이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다 초선, 재선 다 불안해요. 공천 관련해서는. 그런데 초선들은 사실은 그 원내에서의 그 이해관계나 인간적인 관계가 좀 얕아요. 그래서 초선들은 항상 쇄신파라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당을 뭐 좌지우지한다기보다는 당이 민심과 분리되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에 초선 분들 중에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중진들 중에서는 그걸 자기 정치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민심을 따라가게 당이 민심을 받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추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 중에서의 목소리가 없다는 게 아쉬워요. 지난번에 의총 끝나고 나서 발언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은 중진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간만에 바른 말을 한마디 하셨던데.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오늘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는데 네. 그 궁금한 것은 조금 있다가 네. 한번 또 짚어보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앞부분에 퀴즈를 냈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맞췄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한테 더 정답을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의총에서 이렇게 해서 당규를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표결을 하잖아요. 예. 비공개로 안 해요? 안 합니다. 요새 손들어 그래요? 요새 뭐 박수로 통과시키거나 손들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표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정말 비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회를 누가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봅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야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대선의 1등 공신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분이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네. 손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저희가 완전 비공개로 차라리 기자분이 저희 당의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전화해서 야 이거 법원에서 비대위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비대위 하는 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비겁한 침묵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가 이제 윗사람한테 잘 순응하라고 뽑아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당의 의원 뭐 한 2-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원내대표가 한 100표 행사하고 나머지 분들 월급 삭감해가지고 불우이웃 도우면 돼요. 근데 거기서 분위기가 아무리 엄하고 내가 다음번에 공천 못 받는다 해도 손들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사실은 의원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비극의 뭐 모든 시작은 결국은 지난번 공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했고 또 지금 저희 당이 수도권 출신 의원이 거의 없고 다들 안전한 지역,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심과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여기서 괜히 내가 모난 소리 해가지고 공천 날아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분위기로 쭉 가는 거죠. 자 정답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유지찬님, 윤심작동. 물음표님 답 이준석 때문. JS 조님 답이 없다. 허보현님 의총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아서. 아나토미님 공천 크. 열심님 퀴즈 정답 편파적인 체리 따봉. 호철강님 그놈의 공천 땜시. 자 여기에서 한 분을 우리가 일단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놈의 공천 땜시가 가장 정답이 가까운 것
같은데 성금주 판사님 어떻습니까? 네. 근데 사실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국힘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할까 좀 아쉽긴 하지만 본질은 그놈의 공천 땜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고철강님 오늘 정답자로 선정하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공천 사실 이준석 대표를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공천 싸움의 어떤 시작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천하람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선 지선 이기고 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혹시나 그냥 남은 기간 나는 조용히만 있겠다. 예를 들면 윤핵관들과 물밑에서 협상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미지만 내가 총선을 위해서 이미지만 잘 다져주고 특별하게 기득권 안 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살려는 줬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는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끝나자마자 혁신이 띄우고 공천 시스템 개혁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결부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당의 현역 의원들 얘기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흘러간 물 취급되는 게 싫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준석이라는 존재 때문에 나머지 저희 당의 의원들이 좀 흘러간 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싫고 뭐 의원도 한 번도 못 해봐서 인정도 하기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게다가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치고 싶은 그 감정적 대응이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답을 맞춰주신 호철강님께는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방금 김기홍님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천하람 국회 가기 전까지는 국힘 답 없다. 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기홍님께는 천하람 의원이 개인적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는 걸로. 그래야 되겠어.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겠어. 자, 그다음 궁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안철수 의원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차기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윤핵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윤핵관 뜻에 약간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바른말 한마디 오랜만에 했다고 하는 것도 의총 결과를 놓고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비밀 투표를 했다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매우 그 불만인 의원들의 심중을 본인이 마치 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지금 모습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지금 얼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나 이제 이 소위 그 권력을 가진 쪽에 윤핵관들의 뜻에 반하지 않으려는 의원들이 지금 대놓고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불만을. 예. 그 불만을 마치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대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금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예. 대놓고 지금 불만을 얘기하기는 조금 두려운데 비밀 투표했으면 분명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지금 이 비대위로 가자는 결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거에 반대하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로 원내대표 뽑고 지금 이런 거를 안철수 의원은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표가 되기 위한 포석을 반대 세력을 규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끌어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송금주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안 대표님 말씀 잘하신 것 같던데요. 두 분 다 안 잘하시죠. 아니요, 네,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뭐 안 대표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이쯤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류에 합류하지 않고 또 국민들 좀 다수 대중의 목소리를 본인이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이고 아마 의총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이 주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선출할 때만 비밀 투표를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반대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 의견을 드러내놓고 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의총에서 주류가 끌고 가는 것을 뭐 비주류가 반대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직
애정이 있네요. 자, 그다음 민현주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혼선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총 끝나고 나서 저희 중진이죠.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실 윤상현 의원이 드러나게 뭐 내가 윤핵관이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안 하고 있지만 소통하고 있다는 거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윤상현이 강하게 메시지를 이제 냈고 안철수 의원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권성동 대표나 이렇게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다라는 그런 바탕에서 메시지 약간 혼선이 있어서 아 지금쯤에는 이제 그러면 용산이나 아니면 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쪽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를 내가 크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던지고 당내 입지도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송금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의 이제 스타일인데 던져놓고 빠져요. 그러면 의총에서 그렇게 의총방 밖에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 개혁적인 메시지를 내고 싶었으면 그걸 좀 뒷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의원들을 좀 추스려야죠. 그럼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뭔가 새를 규합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다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어떤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인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세 분 분석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보다는 길게 봐서 대통령 선거에 아직 관심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장 동맹이라는 표현,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그 장제원 의원의 동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뼈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 중도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본인의 가장 큰 뭐 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제원 의원이랑 본격 손을 잡는다고 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솔직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당대표 해서 뭐 합니까? 당대표에서 나중에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건데 길게 봐서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장제원, 권성동과 좀 선을 긋는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무적으로 그래도 내가 민심에 부합한다라는 거 한 번 정도 더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을 문제로 만든다면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안철수 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1번 본인은 공천에 자신이 있으니까 2번 윤 대통령 뜻이 권 대표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3번 그래도 일반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4번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천성을 타고 나서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이렇게 객관식 방송에서는 이런 객관식 많이 내요. 예를 들면 뭐 백운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1 시사 1번지 2 시사 18번지 3 개그 1번지 4 가요 무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 꼭 3번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사 1번지라고 답하면 또 항의해요. 경찰관 입혀야 했느냐 뭐. 우리가 약간 3번 찍는 게 본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면 3번. 예. 왠지 4번은 좀 이상하고. 예. 그런데 네.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외 번외로 한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 부분도 요즘에 조금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읽히고 그래서요.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8월 만찬했다고 28일인가. 그러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의총이 8월 30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요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까지만 좀 버텨다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이틀 전에 만난 이야기를 곡해할 정도로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하고 나서 난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거는 좀 황당한 이야기죠. 하고 나서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던지 그때 가서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 얘기를 그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 전환 전에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문제 수습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도 늦었지만 그리고 나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만둬라라고 하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둘이 그 정도 얘기는 나누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국어를 못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천하람 의원. 예. 아 근데 뭐 대통령께서 그 지난 토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나요? 긴급 의원총회 그 주말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월요일 도어 스태핑에서 뭐 의원들과 당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정 존중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시민도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실의 생각 자체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은 또 친윤 비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내대표 갑자기 의외의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비대위 이런 식으로 시즌2 띄우겠다 할 때도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물이 된다 그러면 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안 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가고 정리가 돼서 비대위원장이 컨트롤 가능한 인물이 세워지면 그때 그만둬라라고 하는 게 뭐 일치된 의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또 하나 낸 거 있죠. 네, 있죠. 뭐를 낸 거죠? 그건 이제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 송금주 의원님도 말씀 잘해주셨듯이 비대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정당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비대위하면 이제 날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데 저희 당에서 또 굳이 국어를 예전에 열심히 안 하셨는지 의원들이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안 유효하다라는 거 확인받기 위한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댓글을 올린 어느 네티즌의 글이 생각이 났는데 어디서 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대위원장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이제 걸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는 비대위원들이 임명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위원장한테 걸었던 건데 나중에는 뭐 비대위원 구성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위원장만 문제 있는 거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던데 이 상황을 놓고 어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설렁탕 시켰는데 설렁탕 취소하면 밥하고 깍두기도 다 그건 남는 거냐. 그 얘기를 하던데 전 그 말이 너무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해 준 거라고 댓글이 생각합니다. 아니고 누가 한 얘기예요. 김웅원이 한 얘기입니까? 예, 김웅 의원이. 네. 또 김웅원을 제가 너무 몰랐군요. 김웅원 갑자기 김웅원 반성하셔야죠. 의문의 옆에 네. 김웅 의원 네티즌 행 약간 이런 거. 예. 기가 그러면 막히다 했더니 송금주 판사님 이번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까요? 글쎄 저는 뭐 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처분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끄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기존 가처분은 대표 지위를 이준석과 주호영이 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네. 법률적으로 그거는 뭐 정무적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들의 구성도 그러니까 최고위를 이끌 당 대표의 권한과도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저는 인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법원이 더 이상 손을 많이 안 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기를 아주 멀리 9월 14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당 지도부의 계획대로라면은 그 전에 비대위 시즌 1은 해산시키고 비대위 시즌 2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 시즌 1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소송은 아마 그냥 재판 안 하고 각하시켜버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변호하는 대리인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드바이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의견이 엇갈려야 재미있어요.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래야 누가 맞을까. 이번에 조금 흠이 날 수도.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이럴까 하는 것을 놓고 1부에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